김영란법을 아시나요?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전 한 프로그램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토론은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패널과 반대하는 패널이 나뉘어 열띤 논쟁을 벌였는데요. 이 법을 완강히 반대하는 패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소비 위축이 연간 11조 원가량이라는 국책연구소 보고서의 내용을 지적하며 김영란법이 결국 서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혹평한 것입니다. 반면 찬성하는 패널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패를 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음식물 3만 원과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상한선에 대해서도 찬반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반대하는 패널에서는 금액의 상한선에 그 적용 대상자만 400만 명에 육박하는 김영란법은 필요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봉급 외에 어떤 금품도 받을 수 없도록 공무원법을 개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논리인데요. 선물 5만 원 상한액,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그럼 남자친구가 10만 원짜리 선물도 못 준다는 말인가요? 왜 못 받아요?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선물 받고 남자친구였지만 지금은 헤어졌어요라고 하면 되죠. 현재의 김영란법에서는 법원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남자친구의 선물은 사회상규적 예외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사회상규의 통념이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사회상규의 법적 허용 범위에 대한 법원 판례가 쌓이면 정립이 되어질 것으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어 현재로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가급적 그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청탁 또는 금품 수수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검찰 기소 등의 소송 절차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조심하는 것이 낫다라는 영어 표현인데요. 김영란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 지금 꼭 필요한 준비입니다.